근데 나는 아무리 말씀해주신 대로 영상을 보고 해도 이게 매출이 잘 안 난다.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네. 한번 직접 검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예, 오늘도 멀리서 촬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위탁 배송 셀링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등록하는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시간을 쓰면서 정확하게 등록하는 게 맞나요? 스마트 스토어를 좀 집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화면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네이버 쇼핑에서 제가 뭐 팔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네. 저는 기능성 베개가 좀 기능성 베개. 기능성 베개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능성 베개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능성 베개랑 하나 더 보죠. 대표적으로 기능성 베개 속에는 베개라는 키워드도 있으니까 베개도 보고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성 베개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카테고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대부분 메모리폼 보시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죠. 어떤 키워드는 물론 이제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카테고리도 한 번씩 네이버에서 바꾸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이렇게 거의 변함없이 꾸준히 갑니다. 내가 기능성 베개에 내 제품이 노출되려고 한다면 1페이지에 지금 단 하나의 카테고리만 나와 있잖아요. 메모리폼 베개. 그럼 당연히 여기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카테고리에 넣고 나서 내 제품이 기능성 베개에 나타나고 싶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불가능하고 실제로 근데 베개라는 키워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보시면 여기는 메모리폼 베개는 있긴 한데 광고 제품인 거고 나머지 제품들 모두가 메모리폼 베개가 아닌 계절 베개죠.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하는 게 키워드마다 카테고리가 다르다. 결국은 기능성 베개와 베개라는 키워드를 내가 둘 다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그러면 경쟁력이 좀 조회수는 베개보다 낮지만 좀 더 경쟁이 낮은 기능성 베개를 내가 승부를 볼지 그래도 나는 베개라는 키워드 자체에서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개라는 키워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절 베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기능성 베개라는 키워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폼 베개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가져가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대량 등록 셀러들은 대량으로 여러 양쪽 카테고리에 다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동일 제품일지언정 살짝 이미지라던가 상품명 가격들을 바꿔가지고 다른 카테고리에 동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고 카테고리 자체는 정말 중요하다. 기능성 베개 키워드를 메모리폼 베개가 아닌 다른 데 넣으면 정말 쓸모없이 상품명에 키워드를 잘못 넣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매몰에서 상품명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때부터 시간을 제일 줄이는 방법이 도매몰에서 제공해주는 상품명에 제가 찾은 키워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등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매출은 나긴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도매몰에서 주는 제품을 그냥 뭐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해서 한 번에 등록하는 게 다거든요. 심지어 이제 키워드를 한두 개 붙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고롭지만 남들보다는 경쟁력을 가져갈 거고 상품명을 다 바꾸는 작업보다는 덜 나겠지만 매출이 나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매몰에 있는 제품명을 그대로 두고 덧붙인다면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유사 제품으로 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도매몰에서 주는 제품명을 최대한 빼거나 아예 갈아엎으셔라. 그러면은 묶일 확률도 낮아지고 나만의 키워드도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보통 상품 등록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데서 네. 상품명을 딱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순서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랜덤하게 상품명 순서를 바꿔가지고 등록하는 건 효과가 있나요? 도매몰에서 주는 상품명 자체는 수만 명의 셀러가 같은 제품을 팔기 때문에 거기 나온 키워드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명은 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로 등록을 해라 이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내가 찾은 키워드, 그리고 뭐 특히나 그게 뭐 황금 키워드, 남들이 잘 모르든 아니면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죠. 조금 길지언정 조회수는 낮지만 정확하게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는 롱테일 키워드를 넣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젠트레이드나 3MLO 같은 데서는 네. 키워드를 연간 키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좀 활용하면 등록이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용하는 게 별로나요? 이거는 마치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명 그대로 올린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또 수만 명의 셀러들이 가장 쉽게 등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올리는 거지만 그냥 올리면 좀 안 팔리겠다 싶어서 도매 사이트에서 주는 키워드를 그대로 뭐 랜덤으로 혹은 붙이는 건데 이 키워드들 역시도 수많은 셀러들이 그냥 무료로 다 손쉽게 엑셀로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 그 키워드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제가 키워드를 붙이다 보면 겹치는 거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제가 찾아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은 뭐 도매몰에서 제공하는 상품명도 도매몰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도 활용을 안 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내가 힘들수록 좋다.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네. 다음으로 또 상품 등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썸네일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저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정 도매몰 사이트 경우에는 썸네일을 여러 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품 상세에서 따로 추출 안 하고 그냥 여러 개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등록은 되겠죠. 등록은 되겠지만 뭐 도메토피아는 10개 넘게 주는 제품도 요즘 많고 뭐 젠트든 3MRO든 많이 주는데 그건 역시도 저는 도메토피아나 유명 도매처들의 셀러 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지만 셀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거든요. 뭐 다들 최소 5,000명, 10,000명까지도 되는 셀러들이 아마 같은 제품을 팔 건데 10,000명 중에 목록 이미지가 10개라고 할지언정 n분의 1 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미지를 분명히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나보다 싸게 팔 거고 왜냐면 저는 확실히 마진을 챙겨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주는 목록 이미지가 10개든 50개든 한 10,000개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한 10개까지는 20개까지는 준다고 해도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썸네일은 따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도 원래는 저도 이제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미지까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쿠팡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같은 제품들끼리는 묶어버리는 거죠. 묶은 제품들 중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싸야 팔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팔리다 보니까 묶이지 않기 위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세상이 온 거죠. 계속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요. 맞습니다. 또 민구님 영상을 보다 보면은 네이버 쇼핑의 그 상품 속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요. 네. 이게 막상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번거롭죠. 시간이 번거롭기도 하고 이걸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상품 속성 작업 꼭 해야 되나요? 네, 속성 꼭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100의 키워드만 봐도 광고 제품 제외하고는 속성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속성에 따라서 네이버에서 이제는 노출도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제가 분석했을 때 100에는 물론 안 해봤지만 이런 보이스 레코더 이런 것들에 예를 들자면 재질이 스텐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1페이지 노출시켜주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만큼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스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텐으로 강제로 넣는 셀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따지는 거죠. 내 제품이 스텐이 아니지만 너네가 스텐을 자꾸 1페이지에 보여주니까 스텐으로 나는 했다 이렇게 하는 셀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품과 맞는 속성은 꼭 넣어서 노출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성이 없으면 1페이지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넣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꼭 넣으셔야 합니다. 상품 등록을 많이 제 딴에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네이버 가격 비교, 카테고리
그리고 뭐 쿠팡에서는 아이템 위너로 다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묶이면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묶였을 때 당연히 묶이는 경우에는 물론 비싼 제품도 아주 가끔 팔리기도 하는데 묶였을 때 1순위가 사실 가격이거든요. 같은 제품이면 사실 제일 싼 거를 소비자도 살 거고 마켓 입장에서도 제일 싼 걸 보여줘야 소비자가 만족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묶였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내 제품은 거의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뭐 상품명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모두 계속 노가다성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묶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정할 때 네이버에서 뭐 인식을 안 하는 단어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많고 예를 들면 뭐 오타 같은 것들이 많겠죠. 뭐 지금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악기 중에 혹시 우쿨렐레 아시죠? 예, 아닙니다. 그 그렇죠. 기타 작은 거 같은 거. 근데 우쿨렐레일까요? 우쿨렐라일까요? 우쿨렐라 아닌가? 아 그렇죠. 근데 우쿨렐라로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쿨렐레 검색 결과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자동으로 검색 결과가 적어서 연관 상품을 포함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우쿨렐레만 결국은 우쿨렐라 말고 상품명에 우쿨렐라를 썼을 때는 쓸데없는 걸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우쿨렐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쿨렐라는 굳이 필요가 없는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품명을 정할 때 네. 이게 뭐 짧으면 좋다는 말도 있고 뭐 35글자면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뭐 50글자 이내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는 최적화가 35글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페이지에 나온 제품들을 다 분석했더니 35글자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는 35글자로 보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모든 제품을 35글자로 못하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마켓에 등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G마켓 옵션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조금 더 많이 넣는 걸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속성이라던가 뭔가 태그, 검색어 항목 이런 것들이 없고, G마켓 옵션은 자체 구매도 많고 네이버 쇼핑에서 구자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35글자까지만 딱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마켓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네. 사실 다 어차피 네이버 쇼핑 노출로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만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1번가 뭐 이런데 옥션, 뭐 쿠팡 다 등록하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사용법 익히는 것도 어렵고 하나하나 따로 등록하는 것도 다 일이고 시간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만 등록하면 안 되지.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진 않은데, 아까 얘기해드린 것과 응용을 조금 해보자면, 베개 같은 경우는 기능성 베개는 메모리폼 베개, 베개는 계절 베개였어요. 그럼 대량 등록을 통해서 좀 쉽게 하려면은 같은 베개더라도 G마켓, 옥션, 쿠팡 이렇게 다 등록하면 거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는 계절 베개, 어떤 건 메모리폼 베개 이렇게 골고루 또 등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켓이 대부분 주문이 물론 네이버 쇼핑 경리로 발생을 하지만 해당 마켓에서 매니아층 소비자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마켓에 들어가서, 쿠팡은 그게 좀 심하고 다른 마켓들도 G마켓 로그인해서 거기서 검색해서 하는 소비자들도 우리의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마켓에 최대한 많은 내 제품들을 널어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 거죠. 키워드를 정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키워드를 정해야 되나요? 키워드를 정할 때는 보통 뭐 경쟁 강도,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을 툴들을 통해서도 보고 어디서 주워 듣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초보자 때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청바지보다 조금 연한 청바지 이게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스키니 연청 청바지, 혹은 좀 더 길면 길수록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청바지여도 스키니 말고 와이드 핏 청바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기존보다는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 긴 단어 자체가 제품과 연관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을 봤을 때
이걸 좀 더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여러 가지 결합하면 더 좋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 게 보통은 3개의 단어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길면 길수록 좋다. 근데 물론 너무 긴데 뭐 폭이 좁고 찢어지지 않은 청바지 이런 것들을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이게 조회수가 있는지는 봐야겠죠. 조회수가 있대 길면 길수록 좋은 게 키워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네이버 쇼핑에 등록할 때 보면요 태그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키워드랑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품 등록 페이지에 가보시면 스마트 스토어에만 있는 거고요. 속성 부분 쪽에 가시면 태그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태그는 이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태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건 아닌데 네이버에서 요즘 검색 결과에 뭐 이제 스마트 블럭이라고 하죠. 에어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에 따라서 제품들을 보여주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 태그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 보이스 레코더라고 하면은 뭐 녹음 품질이 좋은 혹은 뭐 튼튼한, 견고한 이런 식의 속성, 추천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4시간 재생 녹음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태그에서의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것들도 활용하겠지만 포인트가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그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어쨌든 네이버 검색 결과에는 전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1순위로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속성들, 태그 속성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생각한 키워드들을 넣는데 그 키워드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태그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태그 부분에 한번 해당 키워드를 써보시면 아래쪽에 뭐 검색량이라던가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게 안 나타나고 그냥 등록이 되면 사실 의미 없이 등록한 거기 때문에 꼭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를 등록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 한번 다시 잘 확인해가지고 판매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도 좋지만 네. 근데 나는 아무리 말씀해주신 대로 영상을 보고 해도 이게 매출이 잘 안 난다.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네. 한번 직접 검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뭐 오시면 뭐 당연히 촬영 겸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했을 때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PD님이 한번 초대해 주시면 뭐 저도 같이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직접 검토해 주신다고 약속해 그럼요.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위탁 배송 쇼핑몰에 도전했지만 월천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엄청나게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사업도 똑같지만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나눈 대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지만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한번 와보세요. 안 될 리는 없으니까 실제로 되시는 분들도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하루 10개씩이라도 그냥 목표를 잡고 마치 숙제하듯 해보시면 조금씩 성과가 날 거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